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QQQ로 은퇴하자. 오늘 11월 7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클라우드, 한동안 시장을 끌어올리던 기술주들이 다시 흔들리고 있죠. AI 거품론 여전한데 고용 불안까지 나스닥 1.9% 하락했다라는 그런 뉴욕 증시 브리핑도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시점에서 TQQ 같은 세배 레버리지 ETF를 들고 있는 저희들 같은 투자자들은 지금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될 때다. 그래서 TQQ 투자자들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 신호입니다. 최근 미국 해고 건수가 15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2003년 이후에 10월 기준 최대치입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전 주에서 이렇게 해고 건수가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만의 그런 증가라고 볼 수는 없고 기업들이 비용을 지금 줄이고 있고 경기 둔화를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명확한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미국 증시는 원래 거시지표에 민감합니다. 고용이 둔화되면은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 소비가 줄면 기술주 실적에도 직격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100 그것에 바로 레버리지 3배가 TQQQ의 기초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나스닥은 실적보다 심리와 유동성에 반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인즉슨 고용 그리고 금리 소비 지표가 흔들리면 시장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TQQQ는 당연히 나스닥의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3배 속도로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 둔화가 나타나고 정부의 셧다운은 계속되고 있고요. 따라서 재정 적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조합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따라서 레버리지 상품에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 점검을 하고 지금 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이 리스크죠. 이번 하락의 중심에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있습니다. 모두 하루 만에 2에서 4%씩 하락을 했죠. 문제는 TQQQ는 이 기업들의 패배 레버리지를 건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나스닥이야 2% 떨어지고 그리고 4%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만은 나스닥이 2% 떨어지게 되면 TQQQ는 이론상으로만 하더라도 6%가 떨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매일마다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락이 며칠만만 이어져도 20-30%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상승장에서는 폭발적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걸 경험을 지금 계속 했죠. 이번 3분기에 들어서면서 TQQ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TQQQ가 액면 분할을 하는 2분의 1로 액면 분할하는 그런 발표까지 지금 났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횡보나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복리로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2년 약세장에서 TQQQ는 한 해 동안에 70% 이상 급락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조정의 차원이 아니고 복리 손실의 누적이 그냥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TQQQ는 시장의 롤러코스터를 배배 속도로 탄다라는 거. 요즘처럼 AI나 반도체 섹터가 위기 가운데 있다. 이거 거품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면서 한풀이 꺾인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효과가 오히려 리스크 증폭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전문가들은 TQQQ는 강세장에서는 최고의 도구지만 약세장에서는 지옥행 엘리베이터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레버리지 ETF의 이 구조적 한계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TQQQ가 그냥 이익을 많이 얻더라 그냥 욕심으로 여기 들어오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TQQQ는 하루 수익률 3배를 목표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리셋이 돼요. 시장이 오를 때마다 복리 효과가 우리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스닥이 5% 상승을 하고 5%를 내리면 기본 지수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나스닥은 그냥 제자리예요. 하지만 3배 레버리지인 이 TQQQ는 3배 손실로 마이너스가 난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보통 전문가들이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용이지 장기 투자 대체 상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구조적으로만 본다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적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QQQ는 사실은 언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나오느냐가 핵심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동성 드래그 그것을 실수하게 되거나 잘못하게 되면 실제 수익률이 3배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QQQ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손을 댔다가도 금방 나오게 되는, 그리고 하락장이 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TQQQ를 추천하는 유튜버들에게 항의를 하고 욕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거시경제 지표를 반드시 확인해 나가야 된다는 거. 고용, 금리, 소비 이 세 가지가 방향을 바꿀 때 시장도 바뀐다. 매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 또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병동성에 대비해서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것, 리밸런싱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TQQQ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 이하가 적당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과도한 레버리지 노출은 한 번의 급락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실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한 진입 손절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강세 확인 후에는 진입을 하지만 명확한 손절선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특히 횡보장에서는 TQQQ나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결국은 TQQQ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시장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저도 몇 년간 TQQQ를 손대면서 느끼게 됐고, 수익을 내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TQQQ는 장기 보유 상품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도구다 라는 이 이야기들 여러분 그냥 넘겨듣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위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데이터와 전략에 기반한 투자를 실천하셔서 좋은 투자, 그리고 결국은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를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